Hello,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Peter Park. I'm the Talk Trader podcast host, and today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 친한 친구이자 브랜드 대표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성 수제화 브랜드 글렌 웨이벌리를 운영하고 있는 장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어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어색하네요. 존댓말을 해야 되나? 아니야, 그냥 편하게 말하면 돼. 그냥 되나? 나한테 말하듯이 그냥 하면 되고. 이제 글렌이란 브랜드는 이제 수제화 브랜드고 여성 수제화 브랜드고. 너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지 이제? 이제 횟수로는 5년 차고 5년 저 차. 제대로 한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글렌 웨이벌리가 이제 수제화를 하기 전에 이제 재미 삼아서 처음에는 남자 옷을 하겠다고. 아 그래? 브랜드- 이건 또 나 처음 들어봤네. 네, 그래서 그때 한참 그 블로그 마켓이 대유행하던 시절에 그래서 친구들이랑 너무 쉬워 보이기에 동대문에 가서 같이 이제 옷 사입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막 사진 촬영하고 이랬었는데 쫄딱 망했죠. 그래서 이 이름도 원래 글렌 웨이벌리가 되기 전에는 그냥 글렌이란 이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남자 옷 블로그 마켓을 할 때 그 같이 한 친구가 같이 호주 워홀을 갔던 친구 알다시피 군대에서 만난 친구랑 맞아. 호주 워홀을 가서 너무 우리가 좋아했던 도시의 이름을 따와서 호주의 도시 이름이야? 글렌 웨이벌리라는 도시 이름을 따와서 블로그 마켓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글렌의 시초라고 볼 수 있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왜 구두야? 이상하게 그때는 어렸어서 뭔가 사업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이제 그냥 바보 같은 생각으로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사업을 막 알아보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여성 구두를 하는 공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 많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시작하기 전에 공장을 그만두는 두 날 만에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 구두가 젊은 사람들 구두가 아니었고 약간 할머니 아니면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 분들을 위한 구두의 제품들을 만들었어서 나랑은 관련이 없는 줄 알았다가 이제 같이 시작한 친구가 여자 구두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왜냐면 이미 제조는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근데 난 나이 든 사람들 건 하기 싫었고 젊은 사람들 걸 하고 싶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 거를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빠도 몰라. 젊은 사람들 걸 어떻게 하는지 아빠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수동에 일단 구두 하는 곳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좀 보고 막 가죽도 그냥 가서 보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온 거지. 공장이 있는 거 그리고 구두 만드는 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너는 남성이잖아. 왜 여성 수제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 구두를 못 만들어 우리 공장에선. 여자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가 따로 있고 남자 기술자를 만드는 따로 있어서 남자 구두는 여자 구두를 만드시는 분이 못 만들어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남자들은 약간 시장이 좀 작다고 해야 되나? 내가 블로그 마켓을 하면서 느꼈던 게 시장성. 남자 옷을 사입을 하러 갔는데 건물이 한 5개인가 있어. 막 10층짜리 건물. 거기에 건물 하나만 남자 거고 다 여자 거야. 옷이. 그래서 여자 시장이 진짜 크구나. 여자분들이 더 많은 쇼핑을 하고 더 많이 자신을 꾸미는 데 돈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보단 여자 시장이 더 넓고 클 것 같아서 여자 구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 맨 처음에. 너 전공이 뭐였지? 대학교 전공은 사회복지학과고 전공한 게 아니고 나는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자퇴를 했지. 졸업 안 했어? 졸업 안 했어. 그냥 자퇴하고 2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자퇴를 하고 뭐를 할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지. 하다가 이제 이걸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자라고 했대. 사업할 사실 대학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상관이 없지. 대학을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대학을 갔는데 별게 없는 걸 느끼고 그냥 그만두고 이제 시작을 했지. 어쨌든 지웅이는 이제 이렇게 글렌이란 여성 수제화 브랜드를 런칭한 친구이고, 첫 번째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창업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왜냐면 지금 시작해서 못 끄는 것도 있을 거고 사실 너가 꿈꾸는 것도 사실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되게 현실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창업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지. 창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농담인데, 아니 창업도 아이디어가 있고 돈이 있으면은 나는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잘 알겠지만 내가 돈이 많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러다 보니 너무 돈의 압박이 심했어서 처음 할 때는 막 카페 알바 하면서 가서 구두하고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1년 가까이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가 한 달 동안 주문이 한 개도 안 들어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진짜 밤마다 울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카페 알바하면서 진짜 아껴 쓰면서 막 그렇게 살았었지. 왜냐면 아빠도 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게 아까 말했듯이 아빠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그만두네 마네 공장을 한 그런 얘기가 막 있었으니까 아빠도 뭐 날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됐고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브랜딩이든 어떤 사업이든 뭐에 쪼달리지 않으니까 뭔가 압박이 없으니까 맞아. 압박감이 없으니까 뭔가 마음 편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꾸준히 할 수가 있는데 막상 이제 매출에 대한 압박감이나 당장 내가 내일 사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압박이 배로 오니까 그치. 사업에 집중이 안 돼서 계속 다른 생각 들고 나 같은 경우엔 브랜딩이라고 해서 브랜드 자체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그치. 그게 아니라 그냥 장사를 계속 했었던 거야. 당장 하나를 어떻게 팔지? 이걸 어떻게 팔지? 이 구두가 하나도 안 나가도 이 브랜드가 어떻게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아니고 이 구두 하나 팔아서 나 뭐 해야 되는데 이 구두 하나 팔아서 뭐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계속 했었어서 초창기에는 진짜 시행착오도 많았고 광고 도와주는 너도 나한테 엄청 힘들어했던 것도 다 알 거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내가 정확한 목적이 있고 하면 창업하는 게 좋은데 당장 정말 간단하게 회사 다니기 싫어서 창업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 난 반대. 틀린 생각. 회사가 짱이야. 안정적이니까. 당장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걱정은 1도 없으니.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로는 그런 안정적인 수익이 없고 그리고 그런 돈의 압박이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어려웠어? 창업을 좀 비추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온전히 모든 책임이 다 나한테 오는 게 좀 컸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걸 조언해줄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조언해줄 사람이 없으면 이게 맞는지 예를 들어 내 걸로 얘기를 해봤을 때는 이 디자인이 예쁜지 이 디자인이 사람들이 좋아할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도 없고 확실한 기준도 없고 이 컬러가 예쁠지 저 컬러가 예쁠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도 없고 초창기에는 그래서 진짜 고민 막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안 되면 누굴 탓할 수도 없잖아. 회사에서 누가 뭐 했을 때 탓할 수 있지만 온전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게 책임뿐만 아니라 이제 또 매출과도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니까 그런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크지. 그래서 창업하는 게 그런 게 또 어렵지. 그럼 그 당시에는 정말 너가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실제로 만들고 그냥 안 팔리니까 안 좋구나 그냥 이런 사이클로 그치. 그리고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 그걸 항상 갖고 있었지. 언젠간 잘 되겠지. 항상 뭔가를 하기 전에 이거 잘 되겠지라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그치. 그 기대감도 거였구나. 없었으면 더 힘들어서 그만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맞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너가 어쨌든 학교를 중간에 쉬고 그러니까 어쨌든 패션 쪽 뭐 그런 과도 아니고 아니었지.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너가 디자이너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신발을 만들고 있는지. 신발 일단 많이 봐야 돼. 내가 엄청나게 신발 뭐 예를 들어 명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패션 잡지나 보그 코리아 이런 거 가서 보면은 그 시즌마다 룩북들이 쫙 나오거든. 브랜드별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이렇게 각자 나아가는 방향이 다 다르잖아. 근데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나 이 브랜드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가 추구하는 거랑 좀 비슷하거나 하면은 그 브랜드의 옷도 보고 옷이랑 어떻게 매치했는지 신발 같은 것들도 좀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을 때도 있고 한 2-3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있어. 이제 유행하는 신발들이 있어. 여자 같은 경우 2-3년 전만 해도 피셔맨이라고 약간 어부가 신는 것 같은 신발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다 피셔맨 하고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또 그렇다고 내가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런 것도 하면 좀 변형을 주는 거지. 나만의 색깔로 변형을 주거나 컬러감으로 변형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만들어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너가 직접 그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그치 아이패드에 그리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제 패턴을 내주시는 또 실장님이 계셔. 그래서 그걸 패턴을 내주시고 나오면 그걸 신어봐야 되는데 나는 못 신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그치. 여자인 친구들이 여자친구한테 가서 신어보고 어디가 편한지 불편한지에 대해서 여러 명한테 조언을 구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근데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신발이 신었을 때 너무 안 불편. 편해. 그러면 진행 못하는 경우도 많아. 아 진짜. 아 이 머리로 계산 뭔가 디자인을 하고 나오는 제품들이랑 막상 진짜 신었을 때 그 디자인이랑은 다를 수가 느낌이랑 있구나. 다를 수가 있어서 진행 못하는 것들도 있었지. 그럼 또 디자인하면서 또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나? 그냥 이거야. 내가 이 글렌이 갑자기 생뚱맞는 디자인을 내지 않는다는 거. 처음엔 아까 말했듯이 뭔가 다 하나라도 팔려고. 매출만 생각을 했으니 하나 더 팔려고 했으니 어떤 걸 좋아할까에 대한 생각을 막 하면서 팔았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없진 않지만 그렇지. 그래도 글렌의 색깔을 최대한 입혀서 제작을 하려고 하지. 아. 이번 우리가 좀 잘 나갔던 제품들의 그런 모양이나 그런 소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활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변형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지. 좀 잘 나가는 글렌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스타일로 좀 가고 그렇게 가다가 한 개씩 이제 좀 독특한 거 다른 거 우리가 안 했던 거 하나씩 끼워서 제작을 하지. 말 잘하는데? 너 뭐 못한다고 엄청 긴장하는데 너무 잘해. 나 지금 놀랬어. 아, 너가 맞아? 뭐를 이렇게까지 잘할지. 아 그래? 체질인가 봐. 방송 체질인가 봐. 방송적으로 너무 잘하는데? 씨. 내가 봤을 때는 그 내가 요즘 친구들 팟캐스트 나오면 좀 명언 같은 부분이나 동기부여 영상처럼 이렇게 내가 클립을 따서 릴스를 만들거든. 또 스토리로. 내가 봤을 땐 너가 지금 얘기한 걸 한 10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전혀 아니고. 아니 더 많아. 그래 아직 많아, 많아. 많아.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장난이고 지금 뭐 없어. 그러면 방금 말한 게 이제 돈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치. 그리고 의사결정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 맞아. 또는 피드백 주변 받을 사람도 많지는 않다. 어쨌든 혼자 시작을 한 그치. 거니까 뭐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게 맞아. 아니니까. 그리고 외로워 혼자 하면. 예를 들어 직원들 2명을 데리고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래도 외롭겠지. 근데 혼자 하면 불안감이 너무 커. 불안감이 너무 커서 그것도 좀 힘들었었어. 근데 너는 뭔가 중간중간에 뭐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고. 하지만 나도 중간에 같이 맞아, 했고 근데 맞아. 너는 결국에는 혼자 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 아니면 너는 사실은 누굴 계속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더 컸어? 혼자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그거는 친구랑 같이 동업을 했었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게 동업을 하면 사소한 의사결정 하나하나까지 다 물어봐야 돼. 친구야 이거 이렇게 할 건데 이거 괜찮아?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번에는. 근데 그것까지 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심지어 사소한 것까지. 그래야지 서로 의가 안 상할 것 그치. 같아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고 그런 게 없어서 좀 편한 건 있지. 편한 건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 결정이 나한테 온전히 돌아오는 거라 그렇지. 힘들기도 하지만 왜냐면 친구랑 같이 일을 하면 뭔가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거나 나누면 좀 괜찮아져. 서로 다독이면서 다음 시즌엔 잘 될 거야. 다음엔 잘 될 거야. 괜찮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 진짜 괜찮아져. 근데 이제 혼자서 그 생각을 안 하다 보면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과의 싸움이야. 그냥 계속 잘 돼도. 그럼 어떻게 보면 창업 같은 거를 하려면 멘탈이 엄청 강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 너가 말해준 요소들을 들으면 너는 멘탈이 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전혀 강하지 않지. 난 지금은 따로 나와 살지만 엄마랑 살 때 이제 엄마한테 엄청 막 맨날 걱정되는 거 얘기하고 맨날 힘들다고 하고 너무 불안하다 하고 걱정된다 하는데 엄마는 항상 나한테 그냥 뭐 괜찮다 잘 될 거다 뭐 엄마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기도하면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항상 나한테 힘을 줬고 그래서 좀 할 수 있었지. 만약에 내가 혼자 살고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힘들었을 거야. 멘탈이 안 세 전혀. 아 진짜. 멘탈이 하면서 세지지. 처음에는 진짜 말 그대로 1위 1비. 주문 하나 돼서 와 주문 들어왔다. 주문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하루에도 감정이 얼마나 바뀌는지 멘탈 진짜 안 좋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멘탈적인 이유로 창업을 안 하는 걸로 추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까지 버텨왔단 말이지. 그래서 너만의 이걸 버텨올 수 있었던 방식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뭐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의 그런 응원도 있었겠지만 좀 현실적인 거 예를 들면 뭐 일을 하면서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 어떤 걸 버틸 수 있었던 이유.